여러분, 이 습관은 단 하루 만에 뇌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뇌혈관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수 있는 그 습관들 말입니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질환들은 수년에 걸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내 뇌혈관 질환 환자가 매년 1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예방 가능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파괴하는 최악의 습관 9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습관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침을 거르는 단순한 행동이 뇌혈관 질환 위험을 무려 27%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 한 끼 거르는 건 별일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아침을 굶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면 혈액의 점도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가장 끈적끈적한 상태라는 거죠. 이때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마치 좁은 파이프에 걸쭉한 액체를 강한 압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년 동안 2만 6천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의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이 27% 높았다고 합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혈관은 온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알게 된 서울의 52세 김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20년간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하셨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경미한 뇌경색이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을 완전히 거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매일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최소한 간단한 음식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바나나 한 개와 우유 한 잔 또는 삶은 계란 하나와 토마토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공복 상태를 16시간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무언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 수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화장실에서 너무 세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변비로 인해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순간 뇌혈관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비는 그냥 불편한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배에 힘을 주는 순간 복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무려 50에서 80mmHg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의학 용어로 발살바 효과라고 부르는데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힘을 빼면 혈액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혈압이 급등하는 거죠. 마치 댐의 수문을 갑자기 열어젖힌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 동경대 의학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뇌출혈 환자의 약 7%가 배변 중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화장실에서 배변 중 힘을 주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63세 박모님의 경우 이분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힘을 주신 직후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답니다. 지주막하 출혈이었고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한쪽 마비 증상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비를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힘주는 습관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하루 25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 발판을 사용해서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세요. 이 자세가 직장의 각도를 펴서 배변을 쉽게 합니다. 절대로 5분 이상 힘을 주지 마시고 안 나온다 싶으면 포기하고 나오셨다가 다시 시도하세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무려 4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잠은 줄여도 괜찮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적게 잔다고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일이나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이 청소 작업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일어납니다. 마치 대형 쇼핑몰이 영업 종료 후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 시간이 부족하면 쓰레기가 쌓이겠죠? 또한 수면 부족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코팅하고 있는 얇은 세포층인데 이게 손상되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일주일 동안 하루 4시간씩만 자게 한 실험 참가자들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무려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부산의 45세 이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10년 넘게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씩 주무셨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 뇌경색이었고 혈관 검사 결과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은 혈관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8시간을 자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6시간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보충 수면을 취하세요. 다만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보다는 매일 규칙적으로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낮잠을 주무신다면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요.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겨울철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외부로 나가는 순간 혈압이 20에서 30mm Hg나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는 그냥 불편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면 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추위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말초 혈관이 수축한다는 점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좁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이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풍선에 공기를 계속 넣으면 어느 순간 터지듯이 약해진 혈관에 갑자기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파열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통계를 보면 뇌졸중 발생이 여름보다 겨울에 약 1.7배 많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어나 추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68세 정모님의 경우 이분은 겨울 새벽에 따뜻한 집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다가 3분도 안 돼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뇌출혈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에 집 밖에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외출 전 5에서 10분 전에 미리 현관이나 베란다에 나가서 몸을 적응시키세요.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하시고요. 목과 머리는 체온 손실이 가장 큰 부위니까요. 집안 온도도 너무 높게 올리지 마시고 22에서 23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반대로 여름철에도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 더운 외부로 나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번째 최악의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루 소주 반 병 이상을 마시는 습관이 뇌출혈 위험을 무려 82%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요. 특히 와인 한 잔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들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의학 저널 랜싯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면 안전한 음주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코올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특히 폭음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일으켜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알코올이 혈관벽을 긁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혈전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킵니다. 술을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소변이 많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주 3회 이상 폭음하는 사람들의 뇌경색 발생률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대전의 56세 최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저녁 회식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드셨답니다. 자신은 주량이 좋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48세에 갑자기 뇌경색이 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만성적인 과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혈전 용해제 치료를 빨리 받아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금주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가 최선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도 있으시죠. 하지만 최소한 안전한 음주 가이드라인은 지키셔야 합니다.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3에서 4일은 금주일로 정하시고요.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술 한 잔에 물 한 잔 정도의 비율이 좋습니다. 절대로 빈속에 마시지 마시고 안주는 튀긴 음식보다는 삶거나 구운 음식으로 선택하세요.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6번째 최악의 습관은 흡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무려 6배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는 폐암만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뇌혈관과는 별 상관없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담배 연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을 직접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일산화탄소는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니코틴은 혈관을 조이는 밧줄이고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를 빼앗는 도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담배가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해서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데이터를 보면 흡연자의 뇌졸중 발병 연령이 비흡연자보다 평균 10년 빠르다고 합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42세 송모님의 경우 이분은 20대부터 하루 한 갑 이상 피우셨는데 42세에 갑자기 뇌경색이 왔답니다. 너무 젊은 나이라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셨는데 혈관 검사를 해보니 60대 수준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돼 있었다고 합니다. 흡연이 유일한 위험 인자였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연이 답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담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금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최악의 습관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장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레드존에서 계속 돌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과열되어 고장 나겠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직장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1.3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와 동반될 때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게 된 광주의 49세 윤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회사에서 고위직을 맡으시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고 늘 긴장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직전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내쉬는 478 호흡법을 하루 3번씩 해보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로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8번째 최악의 습관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짜게 먹는 건 입맛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는 별 상관없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나트륨이 혈관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삼투압 원리에 의해 혈액 속 수분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니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호스에 물을 더 많이 넣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어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7%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주요 나트륨 섭취원은 김치, 찌개, 국, 라면 등인데 이런 음식들을 즐기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61세 한모님의 경우 이분은 평생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60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1년 후 뇌경색이 왔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 조사를 해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무려 6g이 넘었다고 합니다. WHO 권장량이 2g인 걸 감안하면 3배나 많이 드셨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짠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는 겉절이로 바꿔보세요.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으시고요.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해서 찍어 드세요. 또한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에서 3주만 지나면 미각이 적응합니다.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하루 1.5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하며 이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9번째 최악의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졸중 위험이 무려 2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바쁜 현대인이 어디 운동할 시간이 있냐고요? 나이 들면 쉬는 게 좋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감소합니다. 혈당 조절도 개선되고 체중도 줄어들죠. 마치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해야 엔진이 녹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50% 낮았다고 합니다. 중등도 운동이란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말합니다. 제가 알게 된 인천의 58세 정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시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늘었고 혈압과 혈당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57세에 경미한 뇌경색을 경험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후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서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일주일에 150분, 하루로 환산하면 약 20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하시는 게 안전하고 운동 전후로 꼭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중년 이후에 운동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뇌혈관을 파괴하는 9가지 최악의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쁜 습관이라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자기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자신의 생활 패턴을 기록해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는지, 하루에 담배를 몇 갭이 피웠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운동은 했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적어보는 겁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혈압도 재서 기록하세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목표 달성률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경각심을 주고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2주 후 기록을 다시 보면서 어떤 습관을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지 판단하세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위험한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금연하고 금주하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고 결심하시죠. 이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흡연자라면 오늘은 담배를 한 개비만 줄이겠다. 음주가 문제라면 이번 주는 하루만 술을 안 마시겠다. 운동이 부족하다면 오늘은 계단으로 2층만 올라가 보겠다처럼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행동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동기가 강화되어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습관 형성에는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그동안 아낀 담배값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받으세요. 검진 항목으로는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50세 이상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으시면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을 활용하시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검진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정확한 해석을 듣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뇌혈관을 파괴하는 9가지 최악의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침 식사 거르기,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주기, 수면 부족, 급격한 온도 변화, 과도한 음주, 흡연,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나트륨 섭취, 운동 부족. 이 모든 습관들이 우리의 뇌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뇌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면 손상된 혈관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나눠주세요.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고치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한 뇌혈관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